와, 메인보드 가격 보소. 하나 구매하기에는 이건 못 참지. 네, 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요즘 알리, 쿠팡, 다나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컴퓨터 부품들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와, 이 제품이 눈에 걸리더라고요. 징유에라는 브랜드에서 내놓은 AMD 라데온 베가 56 화이트 3펜 제품인데요. 일반인 분들은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테지만 국내에서는 극가성비 메인보드를 통해서 PC 매니아 분들에게는 많이 알려진 중국 브랜드입니다. 그 브랜드에서 이렇게 베가 56을 내놓은 건데요. 제가 요거 12만원 조금 넘게 주고 샀는데 한 7일 만에 왔나? 제 생각보다 좀 빨리 도착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뭐 완전히 새 제품은 아닐 거예요. 2017년도에 출시가 되어서 일찌감치 단종이 된 제품인데 지금까지 완전 새 것으로, 그것도 중국에서 있을 가능성 매우 낮겠죠. 이더리움 코인 채굴이 끝나면서 광고 그래픽 카드들이 대거 중국에 유입이 되고 분해해서 뭐 싹싹 닫고 뭐 수리할 부분도 수리하고 쿨링 시스템 디자인 잘 해서 요렇게 내놓은 물건이 아닐까, 뭐 요 정도로 추측만 해볼 뿐이긴 한데요. 아니면 오히려 좋은 거죠 뭐. AMD 라데온 베가 56, 일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RX 500번대 폴라리스 아키텍처의 후속으로 나온 제품이죠. 14나노미터 공정은 같지만 베가 아키텍처가 적용이 되었고 높은 메모리 대역폭을 제공하는 HBM2 활용 등이 폴라리스와는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초기 출시가는 60만원 중후반대에서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55만원 전후로 구매를 할 수 있었던 GTX 1070과 비교가 되면서 욕을 야무지게 먹었었던 그래픽 카드였습니다. GTX 1070보다 소폭 앞서는 성능이었지만 뭐 전력 대비 성능도 안 좋았고 가격 대비 성능도 참 애매했던 그야말로 중간에 낀 그러한 제품이었는데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이제 베가 56의 가격은 39만 9천원에 게임 번들도 제공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이때의 가격이 저는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 코인 물결에 따라 급등과 급락 뭐 이러한 물결을 타면서 뭐 생각보다 빠르게 단종이 되고 난 후에 2024년 현재 중고로는 10만원 초반대에 형성이 된 뭐 그런 제품인데요. 뭐 이 제품이야 뭐 그래픽 카드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보통은 검은색인데 요렇게 흰색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는 화이트로 선택을 한 게 그나마 조금 나았다고 보여지고요. 이 외장이 뭐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조금 조악한 뭐 표면이기는 해요. 그래도 그래픽 카드를 뭐 코앞에서 보는 건 아니니까 화이트 감성은 제대로 느낄 수가 있고요. 3펜에 이렇게 방열판이 얇지만 길게 뽑혀 있고요. 백플레이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슬롯 부분 여기도 전부 화이트 도색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포트는 이렇게. 그리고 쿨링 시스템은 얇기는 한데요, 생각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3펜 크기에 맞게 히트싱크 빼곡히 잘 있고요. 히트 파이프가 5개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온도 보여드릴 테지만 무려 이 베가를 활용했음에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쿨링 시스템이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덕분에 조금 묵직한 뭐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1kg은 넘기진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활용을 해봐야겠죠. 비교군 그래픽 카드는 RTX 3050입니다. RTX 3000번대 중에서는 가장 막내이기는 하나 엔트리 체급 수문장이죠. 1660 Ti, 1660 슈퍼 뭐 이런 것들 모두 3050보다 낮은 성능입니다. 특히 3펜을 쓰는 것도 같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비교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성능이 나오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테스트 드라이버는 윈도우 11을 지원하는 가장 초기형 드라이버를 설치했습니다. 최신 드라이버를 받아서 설치하니 성능이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건 사용자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드라이버를 찾아보셔야 할 것 같고요.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로 알아보았습니다. 무언가를 해주면 해줄수록 그래픽 스코어가 점점 올라가는데요. 물론 오버클럭을 하고 전력을 50%나 더 줬기 때문에 저런 성능이 측정된 거라서 실제로 쓰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생각만큼 성능이 많이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나중에 정리하긴 하겠지만 유독 제 그래픽카드가 뿔딱이거나 아니면은 V바이오스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마무리해보고요. 실제 게임을 알아봐야겠죠. 포르자 호라이즌 5에서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먹이면 RTX 3050과 비슷한 성능이 측정됩니다만 참 애매하죠. 2배 이상 전력을 퍼먹으니까요. 자동 언더볼팅 수준에서는 9% 정도 성능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배그도 보면 프레임이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다만 RTX 3050이 워낙 저전력 그래픽카드 중 하나라서 전력 소모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대신 온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GPU 말고도 메모리 온도까지 일부러 띄웠거든요. 전력을 미친듯이 줘도 60도고
언더볼팅만 해주면 50도입니다. 호재더는 성능이 안 나오더라고요. 성능에서 이기진 못했지만 온도는 이겼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오버워치2는 최대로 전력을 넣어줘야 비슷해지긴 하지만 이렇게 쓰면 좀 아쉬울 것 같고, 자동 언더볼팅 수준만 되어도 나쁘지 않게 활용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온도는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디아블로4는 악의굴에서 측정했고요. 역시 전력 대비 성능에서 자동 언더볼팅을 진행해서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풀옵션에서 테스트를 한 거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디아 플레이도 가능할 테고요. 히어툼도 다른 게임들과 크게 다르지 않죠. RTX 3050이 가장 좋은 성능, 그 뒤를 처묵처묵하는 배가 56 세팅,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자동 언더볼팅한 환경이죠. 요즘 핫한 게임 패럴드도 해봤는데요. 이건 차이가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모르고 평균과 하위 퍼센트를 체크 안 하긴 했지만 실시간 프레임만 확인을 하더라도 RTX 3050이 말도 안 되게 높다는 게 확인이 되죠. 마지막은 로아입니다. 로아도 다른 게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저라면 자동 언더볼팅만 해서 활용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게임 성능을 종합해보면 RTX 3050 성능에 약간 못 미치는 게임이 많고요. 특정 게임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게 출시 연도를 기준으로 5년 차이가 나거든요. 5년이면은 뭐 PC 업계에서는 엄청난 시간이라 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 배가 56을 칭찬해야 하는 건지 RTX 3050을 좋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약간 혼란스럽기는 하더라고요. 전력을 최대로 주면 RTX 3050을 소폭 앞서는 게임도 있으나 전력 차이가 2배 이상 나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자동 언더볼팅을 통해 배가 56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온도가 참 좋더라고요. RTX 3050보다 오히려 좋은 편이기 때문에 온도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팬 소음도 배가 56 치고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물론 소음을 측정하진 않았습니다만 한 1에서 2dB 정도의 차이라고 예상이 될 정도로 팬 소음이 다른 소음들에 가려져서 안 들리니까요. 과거 블루어 팬 달고 나온 래퍼 배가 56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 언더볼팅은 굉장히 쉽습니다. 아드레날린 들어가서 최상단의 성능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튜닝을 눌러줍니다. 그리고는 자동 튜닝 부분에서 저전압 GPU를 눌러주면 제가 테스트했던 좌측에서 두 번째 설정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수동 튜닝도 하실 줄 아는 분들이라면 수동으로 본인만의 환경을 만들어도 괜찮겠죠? 그리고 활용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일단 GPU 클럭이 제 기대만큼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세팅을 한 환경이 100% 성능 발휘를 못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고요. 이 VBIOS도 하나뿐이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타회사 VBIOS를 입혀서 운이 좋으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벽돌되면은 바로 휴지통 직행버스라서 VBIOS는 일단은 건들지 않기로 했는데요. 만약 성능 향상에 대한 해결책을 아는 분이 있다면은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알리에서 배송비 포함 12만원에 구매한 징유의 AMD 라데온 배가 56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에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라고 제게 물어본다면 몇 가지를 좀 깔고 가야 될 게 있어 보여요. AS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래도 PC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는 분들이 구매를 할 예정이라는 그러한 가정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서브컴에 달아줄 용도, 또 장난감 용도, 아니면 플루이드 모션 활용? 이 정도로 활용을 한다면은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어차피 12만원이면은 중고 가격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채팅하고 약속 잡고 만나서 거래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고로 나오는 베가 시리즈도 AS는 예전에 날아간 상태라서 그놈인 상황이고요. 또 성능이 당대 가성비 그래픽카드라고 불리는 RX 580이나 GTX 1060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3D 마크 기준으로는 한 50에서 60% 정도 성능 향상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체급이 다른 그래픽카드고요. 풀 HD 기준 게임이나 옵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 그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3펜 제품에 펜 RPM이 그렇게 세게 돌지 않아도 61도 요 정도 선까지는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자동화된 언더볼팅은 클릭 한 방이면 되니까 이제 이것저것 세팅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가 않지만 그냥 저전압 요 한 방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을 많이 먹기는 하지만 단순 가격 대비 성능으로만 보자면은 그럭저럭 나쁘지는 않은 그런 그래픽 카드기는 해요. 다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향후 고장이 났을 때 그럴 때 대처를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아쉬움일 텐데요. 수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중국 브랜드라서 수리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요거를 감내할 수 있냐 없냐 요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성능은 앞에서 다 측정했으니까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직류의 라데온 RX 배가 56에 대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고요. 안녕!
솔직히 막 그렇게 추천을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냥 장난감 용도 딱 그 정도 선에서는 뭐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중고로도 10만원 초반이면은 뭐 구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가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요. 근데 확실히 전성비가 안 좋긴 안 좋다.